네이버 플레이스에 매장 등록하자마자 마케팅 회사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걸려오는 전화 많이 받으셨죠? 상위 노출해준다고 블로그도 해봤는데 효과도 없고, 마케팅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뭐 매출에 영향도 없고, 시간만 많이 잡아먹고 많이 답답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빠르게 매출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블로그 마케팅도 물론 좋고 상위 노출도 좋은데요. 이건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들고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걸리고 무엇보다 경쟁 업체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방법이어서 잘못하다가는 뒤로 밀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은 당장 빠르게 쉽게 할 수 있는 효과 만점인 마케팅 전략이에요. 쉽게 해볼 수 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꼭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가 퇴사 후 카페 창업을 하려고 해요. 이 친구는 이럴 때 이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들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친구는 땡땡 지하철역 앞에 입지 좋은 자리라고 소개를 하며 본인은 음식 솜씨가 있어서 샌드위치 카페를 차리려고 해요.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야, 역 앞이라고 다 되는 줄 알아? 역 앞이어도 망하는 게 카페야. 음식이 맛만 좋다고 다 성공하는 줄 알아? 요즘은 다 맛집이야. 라며 현실적인 문제들을 나열하기 시작하죠. 월세는 권리금은, 인테리어는 직원 관리는 어떻게 할 건데? 요즘 물가 엄청나다던데 재료비는 어떻게 할 거야? 마케팅은 홍보 안 하면 가게 망한대. 차라리 카페 차릴 돈으로 적금을 들어놓고 카페에 취업을 해라. 그게 돈 버는 거다라며 진심 어린 충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지인에게는 현실적인 충고를 하면서 정작 우리가 카페를 창업할 때는 한두 가지 기본 조건만 갖춰지면 하게 된다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식당에서 파는 음식의 맛과 카페에서 파는 커피의 맛은 기본적인 부분이어서 당연히 갖춰야 되는 부분인데 그 당연함을 우리는 소비자에게 우리 가게의 매력으로 어필을 한다는 거죠. 현실 충고에서 볼 수 있듯이 창업의 성공은 맛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요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맛은 기본으로 가져가고 우리 매장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메뉴의 유니크함일 수도 있고요. 인테리어나 외부 조망들이 독보적인 매장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친절한 분위기로 매장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요. 많은 요소들을 내 매장에 올 수밖에 없는 무기로 만들어야 내 매장이 탄탄해질 수 있는 거죠. 아무런 준비도 없고 독보적인 이유도 없이 마케팅 회사에서 상위 노출을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내고 홍보를 했는데 정작 아무런 효과도 없이 돈만 날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마케팅 비용은 순수익의 10%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매출을 10%를 하다 보니까 비용 대비 효과를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비용으로 매달 100만 원씩 써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순수익이 될 때 마케팅을 맡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 별거 없어요. 마케팅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그중 하나가 홍보, 그중에서 블로그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블로그나 SNS 홍보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방법이 아니어서 일단 접어두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A씨는 본인의 스킬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창업을 시작했어요. 그는 유명한 바리스타 챔피언 땡땡땡 씨가 운영하는 카페의 아메리카노는 6,000원인데 나는 그 바리스타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다를 바 없고 맛에도 다를 바가 없다. 내 카페의 커피는 3,000원이다. 3,000원이다 라며 자신의 기술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자리에서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 카페는 첫날부터 대박이 났을까요? 나는 다를 거야 라며 창업을 했는데 정작 매장에는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이 지나만 가는 현실을 보고 비싸서 안 오는 건가 하고 가격을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가격이 싸다고 갈까요? 가격이 싸다고 고객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호기심도 생기지만 맛없으면 어쩌지 하며 저항 심리도 동시에 나오기에 새로운 곳을 쉽게 가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새롭게 오픈을 하는 곳은 가격을 내리는 오픈 이벤트를 통하여 문턱을 낮추는 방법을 선호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벤트성 가격 메리트는 오래 가지는 못해요. 소비자는 한 번 정도 호기심에 가보더라도 그 다음엔 친분이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맛의 카페로 발길을 돌린다는 거죠. 익숙함이 새로운 것보다 더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손님이 안 온다고 가격을 낮출 수도 없고 매출은 점점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매출의 공식은 객수 곱하기 객단가예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선 객단가를 올리든 객수를 올리면 간단히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객단가를 올릴 때는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이때 정말 신중하게 많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섣불리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고 단가를 올리게 되면 기존 고객들마저 이탈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안전하게 올리는 방법은 객수를 늘리는 방법인데요. 객수는 신규 고객과 재방문 고객으로 나눠져요. 여기서 고객 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가격을 낮추는 이벤트를 한다던가 블로그를 이용해서 노출을 극대화시킨다던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격을 낮추는 이벤트로만 연명하기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시겠죠. 블로그를 통한 상인 노출도 경쟁사는 많고 확실한 성과가 난다는 보장도 없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물론 블로그나 SNS를 통한 마케팅이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만큼 블로그나 SNS 홍보는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객수를 늘리기 위해서 대기업 푸차와 경쟁을 하며 불특정 다수를 데리고 와야 하는데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에 불특정 다수를 위한 마케팅보다 내 매장에 딱 맞는 고객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이 부분은 마케팅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이고 마케팅 책마다 나오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고객을 찾아서 한 번 오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존 고객을 한 번 더 오게 하는 게 우리에겐 더 쉬운 길이라는 걸 알게 됐죠. 소비자 입장으로 봐도 내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곳을 보면 저항심리가 발동하잖아요. 여기 맛이 괜찮을까? 서비스는 어떨까? 불친절하면 어떡하지? 비싸면 어쩌지? 그런데 한 번 가본 곳은 가격과 서비스의 품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매장을 한 번이라도 방문한 고객을 한 번 더 방문하게 하는 것이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는 것보다 시간과 금전적인 비용 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보통은 100명의 고객 중에 20명의 고객이 재방문을 한다고 해요. 신규 고객 20%에서 10포인트만 올려도 30% 매출이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인 거죠. 물론 한 번 온 고객을 두 번, 세 번 오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부송 고객들을 위한 이벤트를 한다던가 적립을 도입해서 계속 오게 만드는 이유를 만들어 보셔도 좋고요. 어쨌든 우리 매장에 들어온 손님들을 두 번, 세 번 오게 만든다면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매장에 많은 이유가 곳곳에 존재하는데 그걸 찾지 못하면 재방문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 매장에 들어온 손님은 분명 어떠한 이유로 들어오신 손님인데 그 손님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우리 매장에 들어온 그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마케팅 성공 확률 100% 확신합니다.